오늘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한 편 소개할까 합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한 연구팀에서 대만의 유명 게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기록 6천만여 건을 분석했는데요. 최고 레벨을 달성한 이른바 말렙 이용자들이 같은 게임을 즐기게 하려면 그들이 다른 이용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게임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또 경쟁하는 커뮤니티 게임의 특성상 사용자들끼리의 채팅이나 귓속말 등 온라인 대화 기능이 극대화될수록 게임 이탈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흥미성 온라인 게임에서조차 타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을 유추하게 하는데요. 게임 만렙을 넘어 소통의 만렙이 되는 지름길, 오늘 강연을 통해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회스터의 슬기로운 대화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회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수업,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아쉽네요. 저도. 마지막이니까 또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얘기를 갖고 왔거든요. 다 잊으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여러분은 인과관계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저는 아마 오늘 강의 내용하고 되게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남하고 대화하는 건 괜찮은데요. 저는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대체 이게 화를 내도 되는 건가? 싫다고 해도 되나? 거절해도 되나? 저는 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쪽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면서 이 시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 길은 없다라는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일, 난 왜 이렇게 면접을 봐도 자꾸 떨어지지? 또는 난 왜 이렇게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자꾸 넘어질까? 하는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지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프로 거절러이십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약속이 있어. 근데 제가 저랑 같이 점심 먹어요 그랬어요. 저녁 먹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죄송해요. 선약이 있어가지고. 선약이 있어가지고. 어머! 너무너무 이분이 프로 거절러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죄송한데요. 제가 선약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약간 서운할 수 있는데 혹시 내일은 어떠세요? 다음 주 목요일은 어떠세요? 다른 대안을 내준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일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절을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여기 혹시 거절 어려우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보실래요? 아, 그 오빠 꽤 많이 거절 어려워하시네요. 왜 거절이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상해할까 봐 내가 거절했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제가 싫어. 제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 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때요? 거짓말 같죠? 싫죠? 차라리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좀 불편하네요. 옆으로 돌아봐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싫었던 거야? 근데 왜 좋은 표정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관계도 깨지고. 우리 관계 안 좋죠? 진심이 선물이에요.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없으면 없다. 우리한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용기일까요? 내가 거절했을 때 이 관계가 깨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럼 내가 계속 예스만 한다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해요. 그럼 이 사람은 날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예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예스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날 이유가 있나? 없죠. 그 사람은 내가 노하는 순간 나랑 언젠가는 깨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거절은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거는 뭘 지키는 거냐면 나의 진심을 말할 수 있는 나의 진심을 지키는 길이고, 그렇죠. 또 하나 이 사람이 나의 경계를 넘어오는 걸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인 거지. 계속 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경계를 넘어온 거예요. 네, 내가 존재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용감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절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용기는 조금 우리가 가진 것 같으니 거절하는 방법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 게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걸음마도 연습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는 면접 같은 거 보실 때 연습이 필요하죠.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별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별만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절도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연습이 필요 없지만 우리처럼 조금 어려우신 분은 이런 연습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막무가내로 거절을 좀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절이 어렵죠. 그러면 누군가한테 물어볼게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보세요.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한테 물어볼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남편한테 물어볼게라고 얘기하면 그 승낙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데드라인을 주세요. 내가 내일까지도 연락이 없으면 거절이라고 생각해줘 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노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선 하나의 대치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남편한테 물어볼게, 엄마한테 물어볼게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의 대상에게 다시 한번 상의해 볼게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냥 거절이라고 생각해줘 라고 하는 것도 우선 내가 거절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사람한테도 거절할 수 있다를 미리 사인으로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딜레이 시간을 좀 주시면 좋아요. 거절을 하시는 건데 일주일 후에 연락을 할게 라고 한다든가 2시간만 있다가 생각할게 라고 해서, 아까는 대상에게 물어볼게로 거절을 했죠. 지금은 시간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1시간 후에 연락을 할게, 내일 연락을 할게 라고 해서 좀 덜 미안하게 여러분이 전화를 끊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내일쯤에 한 번쯤 내가 생각해 봤는데 라고 해서 거절의 사유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전 이 방법을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제가 응용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홈쇼핑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세요? 홈쇼핑을 좋아하는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막 그렇잖아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 매진 막 뜨고 그러면 너무 가슴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선 신청을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고 결제를 어떻게 하냐면 무통장 입금으로 해요. 네, 무통장 입금을 하면 대부분 기한이 2, 3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결제하지 않아.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뭐는 생겨요? 마음은 편해. 그리고 하루 정도 후에 이게 이제 입금해 주세요라고 메시지가 날라와요. 그때 약간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그 방법을 쓴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입금의 시간을 딜레이 시킨 거죠. 우선 수락은 했지만 입금의 시간을 딜레이 시켰더니 10개 중에 1개 구매할까 말까예요. 우선 조급한 마음은 없어지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은 있고, 이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볼게 또는 1시간 후에 전화할게 라고 해서 대상이나 시간을 지연시켜서 예스든 노우든 이 대답을 딜레이 시키는 방법을 정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아하게 우선은 그러면 1시간 후에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막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할 때에는 이 앞에 거절 의사가 있으면 샌드위치처럼 거절 의사에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뭔가를 넣는 건데, 제 첫 번째 빵은 바로 뭐예요? 땡큐. 그리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오늘 안 됩니다 라고 한다든가,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것보다는 2시에 회의를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가 1시에 엄마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가족 행사예요 라고 해서 명확한 그 아이템이 있어줘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거절을 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일주일만 연기하면 안 될까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은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좀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사람과 시간을 딜레이 시켰다고 한다면 이번엔 명확하게 좀 우아하게 거절하는 건데 어떻게 첫 번째 땡큐 메시지, 두 번째 거절을 명확하게, 세 번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좋고 우아한 거절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사가 야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절해야 되겠죠. 어떻게 거절할까요? 제가 오늘 가족 행사가 있는데 어쩌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거절한다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한 번 더 어프로칭 한다고요. 아,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죠. 라고 하면서 아까 거절해놓고 승낙을 하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뭐가 돼요? 패턴이 돼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한 번 더 물어보면 승낙하는구나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절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끝까지 거절을 해야 돼요.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야근 아니면 안 될 듯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말고 중요한 일이라는 건 정말 잘 알겠지만 저희 가족 행사가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쪽이 약간 진짜 안 되나 보다. 이게 정말 어렵나 보지 라는 사인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약간 뭔가 불쌍한 모드로. 그쵸? 그런데 김대리 아니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될까? 김대리가 이거 제일 잘하는데 이렇게 일할 거예요. 그럼 또 이것이 나밖에 없고. 이건 내가 가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러면 할 수 없죠 라고 하면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면 안 될까 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으세요. 저도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근데 정말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엉뚱한 논리에는 고장난 레코드판 기술. 레코드판이라고 해서 이게 레코드판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자리를 계속 돌아서 똑같은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가고 싶으면 안 되는데요. 저도 너무 원하지만 안 되는데요. 바쁘시죠?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해서 3번 정도 거절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할 수 없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 못 나오는데 오늘 새벽까지 못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일찍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3번의 거절로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됩니다 라고 하는 다른 대안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자꾸 나에게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힘을 좀 가지세요. 나는 고전한 레코드판이다. 가고 싶지는 않은데 듣고 싶지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를 3번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거절의 의사로 받아들인답니다. 난 이것도 어려워요. 저는 우선 거절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한테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거절 못하는 분들한테 처방을 내리는 극약 처방은 바로 뭔지 아세요? 우선은 하루에 한 번은 거절. 그래서 1거절 1일. 하루에 한 번은 거절해보자. 근데 막상 과장님한테 거절하는 거 어렵죠? 저 어떻게 신입사원님한테 거절하는 거 어려워요. 그쵸? 그럼 누구한테 거절하는 게 좀 쉬워요? 친구. 저는 많이 권유하긴 누구냐면 편의점에서. 봉지에 넣어드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긴 하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앉고 싶지만 오늘 거절을 좀 연습해야 되겠다. 안 앉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엄마가 오늘 불고기 해줄까? 그랬어요. 먹고 싶지만 오늘 거절을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고맙지만 괜찮아요. 난 된장찌개를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죠. 아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 대상자가 어렵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은 대상자를 쉬운 대상자로 바꾸는 게 더 좋아요. 내가 거절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일상생활에서 내가 거절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하루 1거절. 하루 1거절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거절의 힘으로 나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 거절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웠던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거절을 받고 싶어요? 왜 이렇게 거절이 어려워요?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 또는 이 관계가 깨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나의 예스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노 한 번만 해도 어떻게 돼요? 깨지는 관계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의 예스를 좋아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억지로 계속 예스를 하다 보면 나중에 상대한테 뭘 내밀어요? 채무 영수증을 내밀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때 아파서 갔거든. 너도 와. 우리가 진짜 좋은 관계란 진심을 나누는 관계니까. 그럼 어떻게 거절하는 게 좋을까? 1일 1거절하기. 또는 어떻게 해요? 상대와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사과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과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늦었어요. 내가 늦었어. 상대한테 어떻게 사과하세요?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제가 늦었을 때 여러분한테 제가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면 왜 괜찮다 그래? 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사과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미안한 일을 너무나 자주 할 수 있어요. 미안한 일을 안 만드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미안한 일을 했을 때 잘 사과하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2개의 사과문을 갖고 왔어요. 왼쪽에 있는 건 우리의 분노를 부르는 사과문이었어요. 모 기업에서 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과문을 내놓았죠. 사람들이 이 사과문을 읽고 더 화를 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과문은 윗집 아기 엄마가 학생한테 사과를 하는 건데 너무 훈훈한 사과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과 중에 하나예요. 사과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사과하냐에 따라서 더 분노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느냐, 정말 훈훈한 사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과문의 기초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사과를 잘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사과를 하실 때에는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죠. 그럼 누군가가 피해자가 생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선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친구를 때렸어. 친구의 엄마한테 사과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피해자가 누구예요? 친구예요. 그러면 친구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 엄마한테 가서 제가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이거는 좋은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피해자가 명시돼야 돼요. 영수야, 내가 잘못했어. 영수야 라고 하는 상대 이름을 부른다든가,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어떤 과나 어떠한 업무에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무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명확한 내 행동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명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너무 많죠. 그러면 피해자는 대체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또 화를 내요. 그래서 피해자를 정확히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과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나의 사과의 행동을 얘기해야 돼요. 어쨌거나 미안해, 또는 내가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그때 늦어서 미안해라고 한다든가, 고객님 저희가 안전검증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다든가, 이 음식에 오염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한다든가, 나의 행동이 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를 상대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구나 라고 느껴요. 맞아요. 우리가 그걸 느낄 때 뭘 느껴요? 저 사람 참 진정성 있네. 진정성 있는 사과는 마음으로 사과하는 건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어머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요. 엄마 내가 10시에 오기로 했는데 11시 반에 왔지. 나 약속을 안 지켰어.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엄마 미안해. 라고 명확하게 내가 잘못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피해자가 들으면 어떻게 느껴요? 참 진정성 있네 라고 하면서 나를 공감하는구나. 내가 뭘 놀랬는지, 내가 뭐가 힘들었는지 아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두 번째 행동,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쨌거나 미안해 뭐 이런 게 아니란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와 같은 사과의 말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돼요. 특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로 딱 끝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한다든가 죄송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를 그러나 사과 또는 접속사 사과라고 하거든요. 명확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사과의 말이 명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나 이 뒤에 뭐가 있어요? 나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 갖다 뭐라 그래요? 해명이라고 하죠. 해명. 근데 여기에 미안합니다하고 함께 붙으면 이건 변명이 되는 거예요. 사과와 해명은 떨어져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뭐뭘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하고 해명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사과를 하지 않는다예요. 또 하나 만약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f 사과라고 하는데 만약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해요. 만약 언짢으셨다면 죄송해요. 아 그게 좀 만약 불편했다면 그러면 내가 안 불편하면 안 사과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만약 if 사과는 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얘기했을 때 대부분 뭐야 이거 사과야 아니야 라고 많이 분노한답니다.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과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실수란 단어예요. 사과라면서 실수란 말을 넣으면 지금 이게 실수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실수란 단어를 넣지 않는 게 되게 좋아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보다는 그냥 깨끗하게 죄송합니다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4번째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명백한 책임까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사과는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4번째는 제 잘못입니다. 저희 팀 잘못입니다.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어떠한 것이 내 잘못인지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더니 김비서 말고 새로운 비서가 잘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누가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김비서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명백한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이거는 다 우리 팀의 잘못이나 마찬가지니까 얘가 안 챙겼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그 점을 같이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백하게 제 책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사과 너무 어렵죠? 사과는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하고도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진심으로 하지 않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진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5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발이 밟은 정도는 괜찮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 옷이 커피로 다 물들었어. 이런 건 미안하다고만 할 게 아닌 거죠. 어떤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있고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미안합니다는 끝나지 않고 지금 셔츠에 대한 가격들은 제가 다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의지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면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정말 잘못하죠. 그럼 뭐도 생겨요? 헉, 저 셔츠를 내가 물어줘야지라는 마음도 생기거든. 진짜 미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보상하겠습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다음에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돼요. 우리가 엄마한테 미안하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항상 뭘 물어봐요? 다음에 또 그럴 거지. 다음에 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우리가 뭘 빼먹은 거예요? 다음에 이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할게요? 이걸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재발 방지 약속은 바로 뭐냐면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기업에서 직원 교육을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엄마 내가 다음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알람을 맞춰둘게 라고 한다든가 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내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겠죠. 그냥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희 회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용서란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진짜 중차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한 번만 저희를 믿고 저희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니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란 말에 어떻게 돼요? 크게 느끼니까 그 정도야 괜찮아요 라고 한다든가 라고 해서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다 보여요.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옷 입고 출근해야 되는데 저 옷 입고 출근 못할 텐데 이게 다 생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옷을 어떻게 하면 좋지? 다음에도 만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는데 도둑이 들었을 때 물론 저희가 없을 때 도둑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뭐였냐면 도둑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을까가 너무 무서워. 그걸 너무 알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렇죠. 다음에 이 도둑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실제로 우리가 서로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용서도 구해야 되겠지만 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재발 방지 약속이라고 한다든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긴 사과의 문장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사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4번의 시간을 한번 만남을 가져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으세요? 나와 대화하는 거, 또는 사과하는 거, 거절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말들보다 여러분하고 먼저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하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란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실망했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나란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느니라 나랑 대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꼭 여러분 자신과 하루에 한 번씩은 대화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